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독감이 지나간 후에도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꺼비팜이 운영하는 약국이 기침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맘때 독감이 유행하고 날이 추워지면 더 바빠지죠. 감기의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우리가 기침이라고 이야기하는 증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증상이 다양하다는 건 그 원인도 여러 가지라는 말이 되겠고요. 원인이 다르니까 해결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목감기약 주세요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목이 아픈지 기침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인후통약과 기침약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기침할 때 소리를 물어보는데요. 마른 기침인지 가래가 섞인 컹컹 하는 소리가 나는지 체크를 하죠. 마른 기침에는 또 목이 간질간질한지까지 체크를 하고 나서야 약을 선별해 드립니다. 두꺼비팜은 약국에서 이렇게 많은 기침약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큰 뼈대가 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멈추지 않는 기침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침할 때 가래가 끓는 소리가 컹컹 나는 기침이죠. 실제로 노란 가래도 뱉게 되고, 저는 가래의 색깔도 중요하게 본답니다. 이런 분들은 기침하다가 가래가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가래 기침의 원인은 열과 염증인데요. 독감으로 몸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의 점액, 객담을 끓이게 됩니다. 찐득한 노란 가래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어렵나요? 우리 몸에서 점액이나 객담은 목의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역할입니다. 없애야 할 나쁜 물질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도해지고 점도가 진해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암브록솔 성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암브록솔의 작용 기전은 점액 용해 작용, 점액 분비 촉진 작용, 기관지 보호 작용입니다. 점액 용해와 점액 분비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작용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점액의 농도를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점액의 농도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기관지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래는 결과입니다. 즉 암브록솔은 결과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원인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그건 우리 몸이 알아서 합니다. 암브록솔 성분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양의학의 방법이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까지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아까 가래가 찐득이고 넘쳐나는 원인이 열과 염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 열과 염증을 잡아주는 원인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품입니다. 이 한방 처방의 이름이 청상보화환입니다. 이름의 뜻부터 알면 더 재밌어요. 청상, 위쪽을 식혀준다는 뜻입니다. 열을 꺼주는 건데 바로 위, 목 쪽이죠. 여기에 열을 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하는 아래를 보호한다는 뜻인데요. 뒤에서 차차 설명드릴게요. 청상보화환에는 황년과 황금이 들어가서 상초와 중초의 열을 끄는 작용을 하죠. 열 끄는 대표 처방인 황년 해독탕에서 황백과 치자가 빠진 셈이죠. 그리고 육미지황환의 중요한 구성 생약이 청상보화환에 들었어요. 아까 보하, 아래를 보호한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육미지황환이 아래, 하초인 신장 보약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청상보화환은 암브록솔과 궁합이 너무 잘 맞겠죠. 두꺼비팜이 약국에서 가래 많이 뱉고 기침 소리가 컹컹하는 사람에게 자주 쓰는 몇 가지 처방 중 하나입니다. 가래는 없는데 마른 기침만 한 달 넘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체형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마른 기침은 살이 없는 마른 분들이 많고요. 앞에서 설명한 가래 기침은 몸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른 사람들은 원체 가지고 있는 인체 구성 요소가 적어요. 그런데 독감 후에 더 소진이 되니까 독감 후에 마른 기침이 한 달 이상 가기도 하는 거죠. 특히 여리여리한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은데 꼭 이런 약을 달고 사시죠. 이런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약으로 당장에 터져 나오는 마른 기침을 완화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침이 멎었을 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가 말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맹문동이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맹문동은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답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마른 오징어 드셔보셨죠? 이 마른 오징어 씹으면 어떤가요? 짭조름 단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맹문동이 딱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방 처방에 맹문동탕이 있는데요. 맹문동을 쥐약으로 쓰는 처방이죠. 마른 기침이 심한 사람에게 진해제와 맹문동탕을 합방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맹문동탕은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 있을 거고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맹문동탕도 앞서 이야기한 가래 기침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네, 안 봐도 뻔하죠. 가래가 더 심해집니다. 제가 초반에 왜 사람들의 증상을 집요하게 나누는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을 하는 분들께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목이 간질간질하세요? 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매핵기 증상이 되기도 하죠. 목에 뭔가 계속 있는 듯한 그 불편한 기분을 매핵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은 내시경까지 하시고요. 내시경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간질간질 기침에는 바나우박탕을 챙겨주세요.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기침하는 분들께 꼭 복약 지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저녁 식사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식도 이물감이라고 써 있죠. 네. 이건 식도 내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침 오래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해 있는 셈이죠. 여기 밑에 보면 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래로 흘러가야 할 것이 거꾸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을 더 심화시키죠. 이걸 바나후박탕이 원래 방향인 아래로 내려줘서 간질간질한 기침을 잡아주게 됩니다. 바나후박탕은 진해제와 짝꿍이 되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침에는 물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물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억지로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차라리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입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조금씩 삼켜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독감 후에도 계속 기침을 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을 위해 기침의 3가지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